자,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겠죠. 이 정도 빠졌는데 뭐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혹여나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알파 프로트 전략 정태근 팀장이 자리했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뭐 많이 주가가 휜 기업은 역시 SK. 네, SK 하이닉스. 첫 번째는 이제 호텔신라 호텔신라부터 가나요? 네. 밖에서 호텔신라 말씀 듣고 정정을 하셨군요. 네, 이거부터 갑시다. 네. 알겠죠. 일단 그래서 첫 번째는 호텔신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점수는 좀 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점은 뭐 당장 팔아라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주가가 조금 네. 달리 내려면 모습을.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양치기 소년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뭐 엔데믹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를 올렸었는데 결국 엔데믹이 늦어지게 되면서 주가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탈피를 하면 엔데믹 시대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기대감은 이미 꺾였고 이 기대감이 꺾인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현실적인 수치, 그러니까 실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호텔신라가 아침 쪽에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좀 했더라고요. 이 면세점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항공주 기가 특히나 LCC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단기 노선 쪽으로 이제 노선을 이제 늘려나가게 되면서 이 어쨌든 실적이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면세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 관광객 의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국자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시겠지만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고수를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혀 엔데믹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그런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당연히 실적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우려감에 의해서 오늘 조금 과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일단 1점을 좀 드렸고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팔아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타이밍이 아니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간 비용이 출회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 비용이 좀 출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중국은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게 된다라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내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팔라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매도 가격을 굳이 보유자분들께 매도 가격을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은 조금 낮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63,000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오늘 나오는 이 하락에 대한 진정세를 일단 지켜봐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망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하락은 아무래도 네. 이태원 참사의 영향이라고도 봐야 됩니까? 어떤 영향이 있죠?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 이런 뭐 행사들이 좀 네.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되고 연말에 이 사실 이 업계들은 네네. 호황기 성수기가 네네. 연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시즌이 애도 기간이 12월 달까지 가나요? 제가 애도 기간 기간은 네. 5일까지로 지금 네. 현재는 11월 5일 네,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연말에 주가랑은 왜 그렇다고? 네? 오늘 주가가 급락하는 건 8%. 지금 특징주 뉴스에 호텔신라 계속 나오는데 네. 면세점 수익성 하락, 3분기 컨센서스 하에 네. 요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아침에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적 결국 얘기. 실적 얘기입니다. 예. 이제 실적의 둔화가 본격화되는 시그널인가 이런 걱정도 조금 생각이 드는데 본격화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는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SK 두 번째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SK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 네. 아마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랑 이제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짜증이 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굳이 여기도 뭐 점수가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예. 네. 점수는 일단 저는 9점 드리고 싶은데 하이닉스를요? 네. 일단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반도체 업황 우려감 요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진 건 4분기 적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려감이 있죠. 네, 그거 때문에 이틀 동안 10%가 넘게 빠졌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디램 같은 경우는 중국 우시 공장에서 전체 캐파의 50%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텔의 대량 공장을 10조 원가량 인수를 했는데 네. 아시겠지만은 현재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제조 장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유예를 준 상황이거든요. 그럼 1년 지나고 나서 유예가 안 된다라면은 이 장비를 전부 폐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대체할 만한 용인 클러스터가 이제 완공이 되려면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돌게 되면서 하이닉스의 주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점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모건 스탠리가 나온 리포트를 저는 일단 신뢰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모건 스탠리 아마 제가 개장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조세모라는 사람이 한 발짝 늦거나 한 발짝 빠르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 8월달, 5월달에 이미 반도체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달 한 발짝 늦게 매도 의견을 냈다고 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한 발짝 빠르다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중국에 들어간 게 괜히 들어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애플 같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만약에 발을 빼게 된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뭐 중국 대량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만 네. 만약에 애플이 중국에서 철수를 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물론 미국 기업, 한국 기업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잣대를 두고 똑같은 잣대를 두고 제재를 하게 된다면 애플이 만약에 철수하지 않게 된다면은 타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램이든 낸드를 만들었을 때 그 수요체가 되는 공장들이 기업들이 빠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일시적인 변동성이라 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애플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버틸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 높은 점수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점 정도 생각을 했고요. 보유자분들은 저는 홀딩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래도 한 11만 원 정도 일단 먼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이 가격이 또 올진 모르겠지만 8만 원 이하? 네. 오게 되면은 신규 매수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추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긍정은 좋은데 약간 좀 기계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SK 하이닉스 유상증자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상증자. 그 앵커님도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옛날에 2008년도에 SK 하이닉스 적산할 때 그때 3,500원에 제 기억이 맞다면 3,500원이거든요. 3,500원에 유상증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상증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받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주변에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지금하고 그때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긴 하지만 결국 시간이 말해주겠지만은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유상증자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받을 겁니다. 네. 주주라면은 받을 거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게 업황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는 좋은 때가 있고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코로나 때 비교해 보게 되면 1,400포인트를 갔다가 3,000포인트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있듯이 지금은 단순히 이 사이클이 안 좋은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 하이닉스는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DDR5 그리고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네네. 정태현 팀장의 생각은 SK 하이닉스의 그 화살표 점수를 준다면 9점까지 네. 현재 가격대라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기업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 네, 한번 추천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요것도 지난주 금요일 애플 이슈 때문에 살짝 빠졌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실적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실적 좋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LTPO 물량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 제치고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이 LTPO가 들어가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수혜가 되는 기업이 지금 말씀인 덕산 네오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8월 며칠이죠 이게? 8월 25일 이후부터 주가가 어쨌든 상승으로 우상을 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방금 말씀드린 이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그룹발 낙수 효과 또 하나 더 있는데 아시겠지만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네. 2030년까지 2019년 대비해서 평균 30%였던 개선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OLED 패널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덕산 네오룩스를 좀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점수 또 깜빡했네요. 점수는 또 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말씀하셔서 그냥 원고대로 나갔습니다. 9점으로. 네, 9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45,000원까지는 먼저 보십시오. 45,000원까지 먼저 보시고요. 그래서 홀딩 하시긴 보고 45,000원까지 보시고 그리고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7,000원 이하? 네. 요 정도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는 뭐 단기간에 주가가 떨어진 급락주는 아니고 네네. 지난주 금요일 장기간의 이용하자. 조정을 받고 한 3, 4개월 여동안 바닥에서 조금 올려오려고 하는 네네. 지난주에 조금 더 올라왔고 근데 추가로 조금 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가격 하락이 나온 것은 이제 매수의 기회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조금 욕심내자면 37,000원이 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신규 매수도 고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영수 대표도 덕산 네오룩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얘기한 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9월 달에 덕산에서 추천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기업 빨리 빼볼까요? 이제 다음은 톱텍입니다. 톱텍. 네. 톱텍은 화살표 점수를 얼마나 줄까요? 화살표를 이것도 9점이요. 9점. 네네. 네, 좀 물론 오늘 점수 다 위쪽 후하게 화살표 점수입니다.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던 장 후하게 제가 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일단 톱텍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6,800원 전에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앞으로 아시겠지만은 그 전자신문이나 언론을 한번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 SK온과 포드의 블루오벌 SK 프로젝트였던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탭웰딩 장비에 대한 어떤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검증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납품할 가능성이 뭐 90% 이상 이렇게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검증만 끝나게 되면 입찰 참여하게 되고 또 당연히 이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톱텍 같은 경우 자동화 공정 관련된 기업인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2차 전지 쪽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탭웰딩 장비 공급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상한가로 화답이 됐고 이제 검증 기간이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요 종목도 새로운 2차 전지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 전환 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의 모멘텀이 기대가 돼서 9점이나 점수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퀄리 요청이 왔는데 네. 가장 관심 있는 거를 제일 네. 먼저 했어야 되는데 위메이드 짧게만 네. 조금 부탁드릴게요. 너무 답답해서 위메이드는 이거는 좀 박합니다. 1점인데 아, 이 미공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신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한없이 빠지는 경험들을 보시는데 예전에 뭐 내추럴 엔도텍 이런 것들을 사례를 네. 보게 되면 물론 위메이드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일단 관망드리고 싶고 점수는 1점 네. 좀 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투자 유의의 종목으로 뭐 윌스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있는데 뭐 그런 것 기사 찾아보시고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하자라고 해주셨네요.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택은 팀장으로부터 여러 개의 기업을 조금 빠르게 진단하는 형태로 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